말씀하신 걸 갖다가 네네. 어찌 보면 크게 봐서 하나입니다. 예, 하나인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내 생각은 우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난 남자로서 태어난 한 사람의 이 국가 주인입니다. 이 나라는 내 것이고 이 나라 국민들은 모두 다 내 가족이다. 이 생각이 좀 남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사는 나라 남자로 태어나서 뭔가 우리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배불리 잘 살게끔 하는데 내가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책임감 같은 걸 어릴 때부터 가졌어요. 그리고 그 월곡이라는 얘기를 갖다 잠깐 여기 했죠. 예. 그 월곡이라는 게 이제 내 가치관을 재호란 이름은 우리 엄마가 지어주셨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호르모님이 딸 둘, 아들 둘을 넷을 안 굶기고 살기 위해서 5명이 사력을 다해서 유주기를 보냅니다. 태어나면 오늘 내가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오늘 굶어 죽는 날이 아니겠느냐? 이런 위기를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일어나서 늦잠 잘 때 나는 새벽 4시, 5시쯤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때는 뭐 다른 가치관이 필요 없었어요. 생존에 대한 가치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일을 해왔고.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가 지어준 이름은 재호인데 내가 지은 이름은 내 가치관 기준을 따라서 짓다 보니까 월곡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월곡이라는 뜻이 내가 살아있으면서 뭔가 누구한텐가가 도움을 줄 때만이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에도 도움, 활용 가치가 전혀 없다면 이 지구상에 굳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무슨 그 생각입니다. 그러자면 곧 어두운 곳에 빛이라는 게 밝은 데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에만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모두가 지금 월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카메라를 아가씨가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도움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 다 일이라는 건 모든 일이 남한테 도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자기 돈벌이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을 벌린다는 게 남한테 돈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나 단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갖다가 이용하고 싶은 사람뿐이다. 그 어두운 곳에 빛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는 누굴 위해서 누구한테 값지게 활용되고 있다. 내가 멋지게 살고 있다. 이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내 돈벌이에서 산다. 이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남한테 돈을 벗자면 남한테 도움 안 주고는 돈 생기는 곳이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 벌기 경쟁이 아니고 남한테 도움 주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와 남한테 도움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와 똑같이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남한테 도움 줄까 생각보다는 그 순간적으로 하고 돈 모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도움 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끝없이 도움 주기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밤낮 없이. 그러니까 남 돕는 경쟁에서 월등히 앞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 돕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그 정신으로 산다면 삶의 보람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 돈 모두 다 내 것이 되게 되겠다.
근데 다들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누구한테 외치고 싶은 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부족한 곳을 내가 채워주거든요. 누구나 다 일한다는 게 그 회사에, 그 사람에 누구한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설락하고 자기는 그 필요한 곳에 값지게 이용되고 있다. 그게 삶의 그 목적이자 최종적으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의 하나다. 그렇다고 보면 어두운 곳에 빛이다. 그걸 고민 하다가 보니까 어두운 곳에는 다른 밝은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 캉캉 어두워 밤이 되면 달이 환하게 보여요. 그걸 내가 거창하게 달에 비하고 전 지구를 밝게 만드는 그건 상상이 좀 뭐하고 작은 계곡의 달빛이다. 그래서 달을 자에 계곡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월곡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곡이라는 호가 이건 내가 지은 이름이다. 이 제호는 우리 엄마가 지은 이름이고 월곡은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지은 이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두운 곳에 빛같이 살고 있다. 단 생각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여러 수십만의 경쟁에서 뚫쳐나가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관중이 모였는데 앞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음악을 하고 춤을 춘다. 보려면 차라 모여서 막 꽃발 띱니다. 그리보다는 한 40cm 위에 탁 올렸으면 앞에 확 다 보입니다. 그러면 모두 돈 벌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바람거리지 말고 진짜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 고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 재능을 전부 다 쏟으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곧 많은 관중 앞에서 같은 키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50cm, 1m 위에서 내다보는 건 똑같다. 나는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게 성공한 게 뭐합니다만은 돈이 얼마가 벌고 내 지위가 어떻고 권력이 어떻거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 다만 나는 하루하루를 갖다가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짓고 저녁에 잘 때는 와 내가 오늘 멋지게 살았어. 이야 이재원 이 멋져. 이러면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부터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부산대학 경영대학원이라고 학교마다 있었죠. 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거기가 가서 뭔가 좀 고질의 질 높은 강의라고 들을까 싶어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첫 소개에 부부간 합동 모임이 있었는데 한 50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나 인사 차려 들어왔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쳐다보니까 날만 새면 적어도 하루에 몇만 명을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집에 가면 밤이 되면 한 사람의 와이프를 갖다가 만족을 못 시켜서 야단 맞고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몇만 명을 행복을 주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하루에 1000개 이상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어 파는 게 고객이 찾기 때문에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사가가지고 목걸이 목에다 걸고 보면 자기가 마음에 들어 샀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목걸이 하나에 몇백만 원 할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 했죠. 그런데 그걸 보고 마음에 들면 와 참 예쁘다. 내 친구가 보면 부러워하겠지. 미소를 짓습니다. 행복을 느낀 거 아니요. 그런데 이분이 사가가지고 한 번 보면 1000명이죠. 10분만 본다. 그건 무지 됩니까? 10,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벌 때까지 아무리 못 봐도 100분 이상 볼 거다. 목에 걸고. 그럼 무지 됩니까? 10만 명입니다.
하루에 여자분을 갖다가 10만 명 이상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부터는 이재호, 하루에 10,000명 이상을 여자한테 행복을 주는 남자다. 유명한 속이 멋지죠. 그래서 나는 먹거리를 하루에 1,000개씩 팔아가 돈을 얼마 법니다. 관심도 없어요. 뭐하면 필요합니까 그게. 내 재능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준다. 그러면 그 자체가 나로서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엄청난 행복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놀면 그때만 하더라도 뭐 다른 장난감이 없고 겨울 때면 팽이 만들어가 팽이 치고 활 만들어가지고 새 하루 종일 딸기 잡도 못하면서 새총 쏘고 뭐 이런 게 고작이었습니다. 겨울 때면 스케이트 만들어가 얼음 타고 하는데 요즘은 돈 맞으면 다 사진인데 그때만 해도 만들지 않으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친구들 만들어 놓은 거 보니 도저히 이건 못 만들 쩔쩔매고 만들어봐야 엉망이고 그런 거야. 내가 딱 보면 저거 저래 만들면 쉬운데 내가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 엄마가 사람이 가장 값지게 사는 삶은 어두운 곳에 덕불같이 사는 게 가장 값진 삶이다. 네가 가진 재능이 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네 스스로가 남 도우면서 사는 게 가장 훌륭한 삶이다. 너는 그렇게 살길 바란다, 엄마는. 이런 말씀을 여러 잘하셨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근데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나이 뭐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여러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뭐 가르치는 게 아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아마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다 잊어보는데 그 말을 안 잊어보는 거야. 어두운 곳에 덤불같이 살아라. 그 어두운 것이 빛이다. 다시 말해서 월공이다. 그래서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 뭐 제조업적으로 한 건 아니고 백화점 점원으로 또 그 시계 수리공으로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뭔가 판매 쪽보다는 뭔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목걸이 공예 시작할 때마다라도 우리나라 목걸이 만드는 수준은 아주 형편없는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부 손을 까나고 만들까 기계로 만든다는 게 불가능이었고 그래서 내가 세계적으로 타업으로 가는 그런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한테 아주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는 그런 일을 한다면 야 이재호 인생 멋진 거 아이가? 목걸이 만들어야지. 그게 60년도 70년도 후반 됐어요. 그래서 이재호는 죽는 날까지 오직 목걸이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또 남보다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한번 마음에 결정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기질 못합니다. 집념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죽으면 해야 돼. 죽는 날까지인 거예요. 그런 좀 고집이 있었어요. 뭐 안 좋게 표현하면 고집인데 나는 훌륭한 집념이라고 생각하죠. 나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요. 남이 뭐라 하든 말든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난 내 죽는 날까지 오직 목걸이 장신구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 다 바친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앞에 거까지 더 설명을 더 요구하시네. 내가 제조를 했어. 난 만들기 자신 있으니까 제조를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난 남자로서 외화를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우리나라 온 국민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조업적으로 여러 군데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신발 공장을 해가지고 한 3년 만에 크게 참패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내 재능이 어디서 활용이 가장 값지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냐 이걸 체크해 보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귀금속 시계 쪽은 잘 아는데 신발 쪽은 몰랐대 겁니다. 잘은 모르는 쪽이 하니까 새로 배워가면서 다른 경쟁자하고 맞서자니까 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다 보니까 오랫동안 종사해온 이 건목거리가 내 눈에 확 들어왔다.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딴 걸 하면 다 죽고 이것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 목걸이 산업을 갖다가 세계 수준에 끌어올리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럼 생각만 하면 목걸이 공장 어떻게 목걸이를 만드는지 한 번도 들어보다 구경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안 죽으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어떻게 만드는가. 내가 소매점 할 때 내인데 목걸이 팔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목걸이 어디서 사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사왔다. 그럼 사온 그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어디서 사오느냐. 서울에 그 공장에서 사온다. 이래 추정해가지고 공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공장 사장 보고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배우러 왔다. 나는 기술이 그렇게 달라. 당신 환자 아니요? 세상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그 기술을 갖다가 아무 생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 하면 그거 가르칠 사람 누가 있느냐? 그건 말이 되는 소리냐? 당신 미친 사람 아이가? 미친 사람 얘기 듣고 시간 쫓겨 나가라 해가지고 직원들을 떠밀려가 쫓겨나갔어요. 근데 그랬던 거 가가지고 사장님 내 말 조금만 듣거라. 이런 밀어내가지고 나갈 사람이 아니다. 이걸 예상을 못하고 내가 왔겠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 단순히 밀어내가 나를 해결된다고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3일째 4일째 이제 매일 가서 치근댑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목걸이 기계하고 직원들은 6명인가 있던데 돈이 없어가 만들고 싶은 이제 기계체인은 반지 하나 만들고 싶으면 반지는 예를 들어 10돈짜리, 1돈짜리 만들고 싶으면 2돈 정도 가지고 만들면 한 돈 나와집니다. 근데 목걸이는 적어도 한 200돈 내지 300돈이 돼야 한 모델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10가지 만든다. 그럼 3,000도이 필요하고 100가지 만들면 3만 도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수백 개, 수천 배가 갖고 있죠. 그런데 당연히 보아하니 돈이 없어가지고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내가 금을 원대로 대주고 만들어 놓으면 팔기는 내가 팔겠습니다. 나는 그 앞에 순금 장사하면서 영남 일대에 거래처가 여러 수천 군데 있었으니까 내가 팔아드릴 테니까 단 당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알려달라. 그러고는 내일 내가 올 테니까 가부간 결정해 주세요. 당신이 그것도 싫다면 난 가겠습니다. 그 5일 만에 갔더니만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그야. 내 제안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금을 5kg 요즘 말하자면 5kg면 한 6억 7억 정도 되겠네요. 넣어주고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5kg 더 줬어요. 10kg를 밀어줘가지고 자기 만족시고 많이 만들었죠. 만들어지면 내 거래처에 다 팔아줬어요. 그리고 한 6개월쯤 하니까 나도 어쩌면 이런 시설로 갖추고 어쩌면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필요한 기계를 갖다가 제작에 들어갔어요. 틈틈이 와가 같이 일하고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1년 뒤에 내 공장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금미체이나 세금자에 금이라는 금자에
아름다운 미자 해가지고 금미천이라고 시작했었어요. 아름다운 금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서 금미천이라 시작했습니다. 네, 앞으로 요 설명을 왜 주냐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니까 날 그 어떻게 만들어? 포기한다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건 모두 도움식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집념을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됐는데 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거 다 어떻게 써? 못 쓰지. 개인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요즘도 말하자면 한 20억 정도까지는 자기 행복 삶에 필요할 겁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남의 돈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그때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3억 정도만 되는 거 해야 돼. 그때 물가로는. 그런데 100을 어떻게 다 써요? 근데 내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만 내 재능을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오직 그 삶의 가치관을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내 목적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동안 돌려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는 너무 거리 먼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금방 할 때 이태리에서 일본에서 사온 고객들이 사온 그 제품을 보고 그 비교해보면 이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본에 가든지 이태리 가든지 외국 가서 기술을 배워와야 이게 가능하지. 내가 만든 것들은 아주 조잡한 제품이고 일본이나 이태리에서 만든 제품은 아주 훌륭한 제품이야. 아름다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서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제품을 만들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지구상에 좋은 제품이 없으면 배울 데가 없으면 모르지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내가 안 배우고 집에서 여기 내가 혼자만 고민하는 소리는 이거는 미친 짓이다. 나 스님을 배워와야 된다. 이래가 일본어로 가가 배워온다고. 그럼 배워오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되겠네 싶어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밤 늦게까지 일본의 책을 들고 일본의 가정교사를 불러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 6개월쯤 하다 보니까 이 일본어 선생님, 아니 이 사장님 왜 그 일본을 배우려고 하느냐. 나는 일요일이라는 꿈이 있고 일본에 가서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야 됩니다. 그냥 뭐 일본에 오래 있다가 살고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 보니까 목걸이 기계를 이태리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만들고 있더라. 그러면 일본보다 이태리가 더 목걸이 잘 만드는 거야 했지만 아니 당연하죠. 모든 산업이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뭐 일본을 오고 이렇게 왔지 않았냐. 당연히 유럽에 앞서 있죠. 그래요. 그러면 가야 할 곳이 일본이 아니고 이태리겠습니다. 아마 목걸이를 배우려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태리 가는 걸 어디부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는 이제 그 세계 지도책을 사가지고 뒤집어봤어요. 뒤집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멀리 통 떨어진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 삼면에 뭐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 여기다. 어떻게 갈 거냐? 캄캄합니다. 그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권 자유화가 얼마가 되었냐면 88 올림픽 7개월 전인가 여권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그러면 87년도 5월까지는 모든 자유여행이 안 됐습니다. 여권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내가 갈 때마다 84년도 말이 됐는데 84년도에는 여권을 어떤 사람이 해줬냐면 국가공무원이 외국에 필요하다면 내줬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수출 실적이 있는 대기업 직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60이 넘은 노인네들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해외에 있는 사람이 초청할 때 이 네 가지 조건만 여건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태리 빨리 가가지고 기술 배워와야 되는데 네 가지 조건이 내하고는 근처도 안 가요. 그럼 포기해야 되죠. 갈 수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참 못 배우고 무식해가지고 그때 막 요령이라도 있었으면 다른 사람은 다
해외, 아니, 뭐야, 대기업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쉽게 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머리에서 그게 안 돌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밤낮이 고민하다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이태리에 있는 사람은 주소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내 꿈을 하소연하면, 편지를 보내면 이 사람이 초청해 줄 수 있었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나이를 60 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0도 초반인데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대기업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야. 티끌만한 희망을 걸 수 있다면 이태리에 있는 사람을 주소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편지를 만리장성을 써가지고 주소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편지를 보내려면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도 나는 외국에 비행기를 한번 못 타봤고, 외국에 한번 물론 가본 역사도 가본 사람이 얘기 대도 못 들었고 그랬는데 주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외국 서적에 보면 외국 주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 서적에 그 주소를 찾기 위해서 부산에 살고 있을 때인데, 부산 그 동네에 살고 있을 때인데, 저 광복동 뒷골목 가면 작은 헌 책방이 두 군데 있었어요. 네. 그 헌 책을 갖다가 하루 종일 이제 주소 있는 거 봅니다. 영어도 잘 모르면서 영어 몰라도 주소 나는 따로 밑에 적혀 있는 게 그걸 주소를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는데 내가 이태리 주소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3일째 되는 날, 어째 보면 요새는 뭐가 들어왔냐면 일본 가다로쿠가, 그때만 해도 일본에는 그 자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가다로쿠 싣고 그것도 그쪽 광고하기 위해서 뭐 이래 사진도 사진 밑에 주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장에 보니까 이태리의 시스마라는 회사가 요거만한 사진을 읽고 그 밑에다가 주소가 있는 거야. 됐다. 이거다. 웃기는 얘기죠. 그걸 들고 사줬다. 그걸 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편지를 쓰고 지우고 설리고 만리장성을 씁니다. 나는 최상의 제품을 당연히 기계를 사가지고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싶은 내 꿈인데, 나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에는 여권 자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 회사 갈 수가 없다. 나를 초청 좀 해주세요. 요약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서구보이 마음에 안 들고 수십 분 서고 지우고 원고를 만큼 적어가지고는 이걸 그냥 편지 어제 보니는 모르고,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영어를 영어가 하는 사람이 많잖으니까 번역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번역해 주는 데가 부산 중앙동에 가면 세 군데가 네 군데 있었어요. 그 한 군데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회에서 이 편지를 영어로 번역해가 좀 보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요즘 말하자면 그 편집해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만 원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2만 드릴 테니까 요거 아주 이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느껴서 초청장을 보내줄 수 있도록 편지를 정리해가 좀 보내주세요. 한 3일 걸린다거든. 알았습니다.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 편지가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직접 보내실랍니까? 어쩔까요? 그래라. 아니, 난 보낼 줄 모르니까 당신이 좀 보내주세요. 가가지고 2만 원보다 더 5천 원 더 붙여가지고 줬어요. 그래서는 한 열흘 뒤면 답장이 올 수도 있겠나. 한 열흘 전부터 답장 기다립니다. 근데 열흘, 20일, 한 달, 2달, 3개월 지나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한 시간이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런데 한 4개월쯤 되니까 편지가 왔어. 답이 왔어. 와,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보니까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는 영어로 된 게 왔어. 근데 나 답을 영어로 해서 나 모르니까 영어 하는 사람한테 읽어봐도 했지만
당신은 초청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거라. 와, 그렇게 됐다. 이제 나는 이태리 갈 수 있다. 가서 이태리 기술을 갖다 배워올 수 있다. 이래가 여행사, 그 전세 부산에서 가장 큰 여행사가 아주 관광 여행사라고 저 부산 세관 앞에 있었어요. 그거 찾아가가지고 당내에 밀면서 이제 내 초청을 받아왔으니까 여권 내달라. 그 앞에 갔더니만 이런 조건 아니면 안 해준다 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조건 하나인 초청을 받아왔다. 여권 내달라 했더만. 또 일러보지만 이 사람이 미국 안 됩니다. 이라. 아니 초청한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왜 안 되느냐 했더만 이 내용까지 좋은데 여기다가 우리 한국 대사관의 관이 찍혀야 대사관의 관이 찍어야 이 인정이 된다. 이거는 개인 편지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라. 그게 뭔 소리야. 여기까지 오는데도 나로서는 엄청나게 힘들게 왔는데 그렇죠.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면 대사관이 어디 있는데 하겠지만 로마에 있다. 그라. 로마하고 내가 보낸 스키오하고는 여기서 부산보다 조금 더 멀어요. 비행기 타고도 한 50분 이상 걸려야 된다. 근데 누가 나무 일에 평생 처음 보도 않은 사람한테 비행기 타고 그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 관심 받아주겠느냐. 그러나 나는 어때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난 포기 못한다. 그걸 하다가 안 되면 하다가 죽을 날이 있어도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다시 또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고마움은 내가 죽어도 안 있어도 너무너무 고맙다. 당신 성인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거 가지고는 여권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이 고마움은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 꼭 관여를 찍어줘 보여. 여권 열쇠를 좀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간곡한 부탁을 해가지고 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더만은 아이고 또 한 달 뒤에는 올라나 20일째에 올라나 초조를 기다릴 때였는데 3개월 뒤에야 진짜 초청이 왔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 여권 예선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럼 이세계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지도만 보고 주소만 들고 이태리 갈 수 있다. 지금 달나라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달나라 가면 죽어올지 살아올지 불안 안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는 날까지 죽더라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죽겠다. 내 약속을 제 자신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내일 그 출국하는 날, 그 당시에 직원이 4명이었는데 4명을 같이 지내보면서 내가 이태리 가니까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른다. 내가 최대한 배울 수 있는 배워가 올 테니까 내 없더라도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그리고 10시나 돼서 집에 와가지고 내일 새벽에 가려는데 짐을 다 챙기고 11시쯤 돼서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꿈을 이룬 데가 무척 좋아했는데 막상 내가 이들이 갈 수 있을까? 비행기 타면 어떨라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바로 요즘 직항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빨리 가려니까 여기서 부산에 김해에서 김포로 와가지고 김포에서 도쿄로 갔다가 도쿄에서 어디 갔냐면 태국 방콕으로 갔다가 방콕에서 사우디 제다로 갔다가 사우디 제다에서 스위스 찌리로 갔다가 스위스 찌리에서 미란을 들어간 거예요. 머리 7번이나 다 비행기를 바깥에 타야 됩니다. 내가 과연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라나? 국제적으로 미해가 안 될라나? 그런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 옆에는 마누라 집사람이 아예 내일 새벽까지 가야 될 분이 왜 안 주무시느냐? 빨리 주무셔야죠. 그런데 내가 잠이 안 온다. 당연히 앉아봐라. 그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 만일 내가 모으거들라. 모으면 부동산은 어디 있고 어느 예금은 뭐 있고 금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데 그때 재산으로 3억만 남겨두고 3억은 당신하고 묵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기 필요할 거다. 요것만 내고 나머지는 공장의 고객을 위해서 다 팔아주라. 직원들한테 다 팔아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